안녕하세요. 오후의 스케치입니다. 흰 꽃을 더 희고 화사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르시지의 사비 연필로 밑그림을 스케치하는 영상입니다. 밑칠을 하는 경우인데요. 전체적으로 물을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뿌리는 경우도 있고 세심하게 칠할 때는 붓질을 합니다. 물로만 칠할 경우도 있고 물이 잘 안 보이니까 색을 연하게 풀어서 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흰 꽃을 수채화지 색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변을 칠하면 꽃이 만들어지죠. 밑칠을 하는 이유는 종이에 수분을 줘서 본칠을 할 때 부드럽게 칠해지고 옆에 색과 경계선 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효과가 있고 수정하는 경우 칠이 잘 지워집니다. 이번에는 흰 꽃 주변에 눈에 띄는 어두운 부분부터 찾아서 짙은 초록을 칠하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을 찾아서 칠해주고 여러가지 초록색 계열로 부분 채우면 풍성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어디를 해야 할지 망설여지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뒤로 미루고 되도록이면 덩어리지게 애매한 부분은 일단 그냥 크게 칠해주세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점차적으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색깔도 더 섬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한 곳을 집중적으로 파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서 흐름을 파악하고 어떻게 완성할지 상상해 보세요. 바구니는 브라운색을 칠하기 전에 초록색을 칠해줘서 주변과 잘 어울리도록 해봤어요. 붓질은 바구니 엮듯이 바구니 엮는 방향으로 하고 흰 꽃 부분의 연필선은 지워주고 근데 수채화에서 연필선이 드러나는 것도 매력적이더라고요. 정물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배경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배경을 단색으로 심플하게 해도 좋지만 저는 좀 더 볼거리를 제공하고 공간감을 살리기 위해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과 벽의 무늬는 같지만 색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무늬는 우리 집 식탁보의 일부분을 조금 단순하게 도안했어요. 먼저 테이블을 연하게 칠하고 무늬를 두 가지 색으로만 넣었고요. 다음에는 배경에 밑칠을 하는데 흰 꽃의 형태를 해치지 않도록 칠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꽃의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꽃이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할 때 이 점을 고려해서 크게 그리죠. 정물화에서는 배경색이 제일 고민이 됩니다. 배경색을 레드 브라운으로 했어요. 흰 꽃과 초록색이 전체적으로 조화로워지도록 했고요. 섬세하고 꼼꼼하게 칠이 마르기 전에 빠르게 해야 해요. 색을 휴지로 닦는 이유는 덧칠하는 색의 두께를 맞춰서 얼룩지지 않게 하려고요. 꽃의 형태를 따라가면서 칠하는 게 어려워요. 꽃이든 나뭇잎이든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먼저 칠해줘야 합니다. 이번에 휴지로 닦는 이유는 양쪽의 테이블 윤곽선을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윤곽선이 날카로우면 앞으로 오고 부드러움은 뒤로 물러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변화를 주는 거죠. 이 화폭에서 같은 것은 없다. 배경의 무늬가 복잡하더라도 같은 계열의 색으로 하면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거리감도 생기고 배경을 칠하고 나니 드디어 흰 꽃의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흰꽃을 가장 희게 보이는 방법은 주변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참 쉽고 간단하죠. 그래서 흰꽃 주변의 어두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면적을 나누듯이 물감의 농도는 농하게 칠하고 칠하면 칠할수록 깊어지고 반면에 흰꽃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고 환해집니다. 이 정물 사진은 단체 전시회에서 어느 작가분의 며느님이 축하로 가져온 꽃인데요. 그때 이미지가 생각나서 꽃 그림도 비슷한 분위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흰 꽃을 칠할 때 주의할 점은 처음에는 보이는 것보다 작게 하고 연하게 칠하셔야 됩니다. 흰 꽃의 색이 도화지의 흰색이라고 생각하고 그늘이나 그림자를 표현하는데
그럼 무슨 색으로 할까요? 주변에 반사되는 색이나 꽃의 수술색을 이용하세요. 본인이 표현할 수 있겠다 싶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어도 됩니다. 하다 보면 터득이 되거든요. 질감에 맞춰서 리듬감 있게 붓칠을 해보세요. 이곳에 뭉쳐진 꽃들의 틈 사이를 아주 조금만 초록색으로 칠해주면 각각의 꽃송이의 형태가 나누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선은 전체를 비교하면서 진행해 가도록 하세요. 이 리시안셔스는 꽃잎이 얇아서 주변 초록색으로 칠해봤어요. 흰 꽃을 칠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이 부족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눈에 띄어요. 자꾸 눈이 트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칠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하는 이유는 강도를 조절하면서 전체적인 조화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이유도 있고, 또 마른 상태에서 색을 올리면 탁해지지 않고 깊이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종이의 장점은 여러 차례 겹질을 모두 받아주고 견뎌줍니다. 종이 표면이 벗겨지지 않고 먼저 칠한 부분과 나중에 칠한 부분이 어울리면서 그동안 쌓아올린 정성을 다 드러냅니다. 이게 큰 매력이죠. 흰 꽃 중에서 주연급이 떼는 꽃을 좀 더 농하게 터치해서 강조해주면 꽃이 확 살아납니다. 숨을 불어넣어준 것처럼 생동감이 생깁니다. 주연급은 주로 중앙에서 빛을 많이 받는 꽃으로 하는데, 특별한 의도가 있다면 의도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밀어놨던 부분을 아까 했던 방법으로 면적을 나누듯이 진하게 다양한 색으로, 미흡한 부분은 좀 더 표현하고 흐리다 싶은 부분은 진하게 덧칠도 해주고 그동안 분위기는 유지하면서 바구니 리본은 본인이 좋아하는 색으로 해도 좋아요. 바구니 결을 더 표현하고 나서 꽃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바구니를 눌러주려고 합니다. 너무 진하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르면 흐려지면서 그 밑에 칠했던 것이 그대로 배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꽃이 더 밝아져요. 균형도 잡히고 이렇게 여러 차례 정성을 들입니다. 무채색으로 꽃의 그림자를 눌러주려고 합니다. 오히려 흰꽃이 그렇게 되면 오히려 흰꽃이 맑아지고 나머지 부분도 탁하고 맑은 부분이 생기면서 입체감이 생깁니다. 맨 뒤에 있는 꽃을 무채색으로 칠해서 뒤로 물러나게 해주고요. 꽃잎에 맥도 그려주고 사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